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권 계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 종목. 이 관심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이 관심 종목을 이제 어떤 종목들로 관심 종목을 채워놓냐면, 그냥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좋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주식 관련된 유튜브 같은 데서 좋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뭔가 그 종목 막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로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이 구성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 관심 종목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돼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본인들이 6개월 후가 됐던, 뭐 길게 보면 1년 후가 됐던, 더 길게는 뭐 2년 후가 됐던,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들로 돼 있었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관심 종목 속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을 테니까요.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들로 돼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본인들 계좌가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계좌가 달라져 있다. 계좌가 달라져 있다. 그래서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 있을 수도 있고 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즉 계좌가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여기 관심 종목이 뭐였었느냐에 달려 있다니.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이 뭐였었냐에 따라서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 길게는 3년 후, 5년 후 본인들 계좌 상태가 달라져 있다. 제가 얘기하는 추정 예탁금이 달라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들로 돼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 계좌에 이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본인들 계좌에서 지금 이 관심 종목 속에 있는 관심 종목 속에 있는 이 종목들 뭐 한 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뭐 많게는 50개, 100개가 됐든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 관심 종목들은 다 지우셔라. 지금 현재 다 지우셔라. 자, 왜? 지금 본인들 계좌 속에 있는 관심 종목들에 의해서 본인들 계좌가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본인들 계좌에 추정 예탁금이 달라져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 관심 종목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 종목들을 다 지워라. 다 지우고, 자, 본인들이 이 관심 종목을 두 가지로 만드셔야 돼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관심 종목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두 개. 이거 만들면 되니까요. 관심 종목 1, 관심 2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심 종목 1에는 여기서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을 채운다. 그러면 관심 종목 1에는 어떤 종목들을 채우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서 한 6개월 후, 1년 후에 갔었을 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1번부터 한 50개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찾아서, 찾는다는 게 이렇게 막 신문, 방송,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 본인들 판단으로 찾으시라는 거죠. 본인들 판단으로. 그 다음에 관심 종목 2에는 어떤 종목을 이렇게 집어넣냐. 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찾냐면
반대로 관심종 2에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근데 어떤 종목이 관심 종목 1에도 있고 관심 종목 2에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관심 종목을 관심 종목 1하고 관심 종목 2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관심 종목 1에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그냥 관심 종목 2에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자, 지금 설명 지금 이해가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자, 이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누구나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왔던, 뭐 들어온 지 몇 년 됐던 10년이 넘었던, 아무튼 본인들이 이렇게 이 종목을 가지고 결국은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란 게 뭐예요? 본인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 있든지 줄어 있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불어나 있든지 줄어다든지. 근데 여기서 불어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했듯이 이렇게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이렇게 대선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가 불어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줄어 있다. 그것도 조금 줄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렇게 나 있다. 반토막, 반에 반토막, 반토막에 또 반토막, 이런 식으로 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1년 정도 해봤더니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매매나 투자나 본인이 하는 어떤 종목이나, 결국 종목이든 매매든 투자든 뭔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어요. 반토막이.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으면 그걸 해결했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났고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도 지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운이 나빠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더 매매나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멈춰야 돼. 멈춰야 된다. 이게 스톱을 해야 된다. 스톱을 멈추고 결국은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사는 종목들이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가던 종목들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손실 나고 투자를 해도 손실이 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사기만 하고 올라가고 있으면 계좌가 2배, 3배 이렇게 돼 있겠죠. 결국 내 계좌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나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결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왜 여기서 멈춰야 되냐? 이거 계속 진행하면 계좌가 더 나빠지니까. 그렇잖아요. 응? 멈춰야죠, 여기서. 그 멈추고 뭘 해야 되냐? 여기서 한 3년 정도는 뭘 연구를 해야 되냐? 3년 정도는 지금 여기 계좌가 이렇게 자꾸 막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난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게 상승할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상승 예상 종목을 찾아서 상승 예상된 종목을 찾아서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는 얘기죠. 떨어지더라. 응? 그렇잖아요.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이 예상이 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샀는데, 그럼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진다 얘기죠. 그러면 3년간은 이렇게 멈추고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연구를 해야 돼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왜 하락을 하는지, 왜 하락을 하는지, 왜 하락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해보고 이렇게 계좌가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면 이렇게 멈추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하락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왜 하락을 하는지 이렇게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 투자자는 뭐가 돼 있다? 종목의 고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수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고수가 되고 있다. 그럼 3년간은 돈을 못 벌지 않느냐? 못 벌죠. 그래서 최소한도 계좌가 줄어들진 않죠. 돈은 못 벌어도 계좌는 줄어들진 않죠. 이게 계속 하니까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또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런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개인들 중에서 거의 고수급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거의 다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에서 지금 고수가 된 놈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공만 한 게 아니라 깡통도 나보고, 깡통도 한 번 나보고, 두 번 나보고, 세 번 나보고. 근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깡통을 내면 지금도 깡통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응? 지금도. 근데 이렇게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깡통이 하면서 하니까 한 번을 냈던, 세 번을 냈던, 다섯 번을 냈던, 응? 큰 돈을 가지고 했던, 적은 돈을 가지고 했던 깡통을 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딱 멈춰 놓고, 그리고 나서 왜 나는 그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내가 사놓으면 왜 떨어지냐? 나는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놨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것저것 분석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놨는데, 왜 내가만 사면 떨어지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알려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찾아야죠. 내가. 응? 왜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죠. 그 이유를. 그게 왜 그런지. 자, 그래서 멈추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내가 생각하기는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연구한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고수급이 돼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수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 설명드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본인들이 이 투자자로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자로서 결국은 지금 막 돈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본인들이 진짜 투자자로서 나중에 독립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성공의 길로 가려면, 투자자로서 독립을 해서 성공의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려면 결국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지. 투자자로서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그럼 실력이 뭐라는 얘기죠? 실력이 뭐냐? 이 투자자로서 저희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투자에서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실력이라는 게 뭐냐 얘기죠. 실력이라는 게. 그리고 이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력이라는 것이 키워질 수 있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그 남하고는 다르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서 그 훈련이 됐던 연구가 됐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런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 투자자가 본인들 실력을 키워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이렇게 녹론, 제가 얘기하는 게 녹론. 지금 제 오프라인에서 저는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론, 본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30년, 50년 이렇게 녹년 하려면, 30년, 50년 녹론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워런 버핏 같은 분도, 워런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을 일찍 시작했지만, 워런 버핏이 젊었을 때부터 막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이 60세까지는 워런 버핏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워런 버핏도 이 60세까지는 계속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60세까지 실력이 엄청 잘 키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60세 이후다. 60세 이후. 그래서 60세 이후부터 워런 버핏이 지금 거의 90세 이렇게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년 동안 이걸 복리로 돈을 벌, 제가 얘기한 복리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지금 한 3, 4위권 부자가 돼 있다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들 실력을 키우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죠. 요게. 그러면 그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투자자로서 이렇게 실력을 키운다는 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투자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느냐. 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관심 종목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이 관심 종목이 잘못되어 있다. 관심 종목이. 이 관심 종목이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관심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좋다는 것, 저기서 좋다는 것, 어디 투자 설명이 가니까 또 거기서 좋다는 것, 그런 종목들만 그냥 잔뜩 갖다가 넣어놓으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찾아놓는 관심 종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본인들 관심 종목 속에 내 스스로 찾은 관심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 그럼 그 어려운 관심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저는데, 자, 보세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자, 지나간 과정을 보자고요. 지나간 과정을. 이게 코스피가 1400까지 내려왔다가 1450까지 이렇게 2020년 3월 달에 145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서 여기 3300까지 갔다. 3300까지 갔다. 그러면, 자, 이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3000 위에, 3000 위에. 코스피가 3000 위에 있었을 때, 이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관심 종목을 두 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 아까 제가 얘기한 관심 종목 1, 관심 종목 2, 관심 종목 2. 그래서 아까 저 뭐라고 했어요? 관심 종목 1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관심 종목 2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을 1번부터 해서 이렇게 50번까지 내가 이렇게 종목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3000 위에 있었을 때, 이때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뭐가 있었냐? 그런 종목이 있었느냐? 코스피 코스닥 2200개 종목 중에
2200개 종목 중에 2200개 종목 중에 이렇게 코스피가 3300 위에 있을 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었느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안 찾아도 있었다. 안 찾아도. 그 뭔 종목이 있었냐? 상승 예상되는 종목은 제가 얘기한 그 ETF 얘기했잖아요. ETF 어떤 종목이냐? 코덱스, 코덱스 200,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벌써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네버리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네버리지. 2배짜리 네버리지. 2배짜리. 벌써 4종목이잖아, 진짜. 4종목이나. 이거 이해 가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응? 이해 가신다. 5번. 자, 그러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아까 그 반대죠. 반대. 여기 코덱스 200,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네버리지. 요거에 네버리지. 그 다음에 이거에 네버리지. 일단 기본으로 4종목은 있잖아요. 4종목. 4종목씩. 그러니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4종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4종목. 일단 기본은 50종목 중에 4종목은 지금 있잖아요. 일정에. 문제는 여기가 고점권이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고점권이라는 판단이 돼야 고점권이라는 이 판단이 돼야 고점권이라는 3000 위에가 고점권이라는 판단이 돼야 이런 관심 종목이 짜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심 종목이 고점권이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종목들 말고 이제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그때 당시 삼성전자 10만원 근처 갔을 때 삼성전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 어?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었죠. 보면 저는 계속 제가 그때 이런 건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응? 하시면 안 된다고. 응?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고점권에 갔을 때는 고점권에 맞게 이렇게 관심 종목 1, 관심 종목 2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지금처럼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1년 반 가까이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해서 3,300에서 지금 이제 2,100 근처 갔다가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00 정도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관심 종목 1하고 관심 종목 1하고 관심 종목 2 이걸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다 지우라고 했잖아요. 본인도 관심 종목 다 지우고 새로 작성해라.
새로.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은 지금부터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응? 그 다음에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그죠? 4번, 그 다음에 종목들.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그 다음에 종목들. 그래서 50개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그 상승 예상되는 종목 여기 4개는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기본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지금은 시장이 바닥권이니까 아까하고 반대죠. 시장이 바닥권이니까 바닥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여기 고점권에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가 되겠죠.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여기 4종목 있잖아요. 이 4종목은 1이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설명한 거 이해가신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관심 종목을 남들이 좋다는 종목들로 갖다 채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일단 제가 ETF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거기 인버스도 설명해드리고 그 레버리지도 설명해드리고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시장이 지금 바닥권인지 고점권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일단 종목 4개는 상승할 종목 4개, 하락할 종목 4개는 기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고점권에서 4개, 바닥권에서 4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 46종목은 본인들이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그 상승 예상하는 종목들에 제가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건설 업종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 업종들. 그래서 그 건설 업종들이 왜 저는 상승을 종목으로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수차례. 한두 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수차례. 응? 그리고 여기서 하락할 종목들, 그 하락할 종목들 그러면 여기서 하락할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 왔다고 해도 하락할 종목들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권인데도 하락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하락할 거냐? 그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지 않겠어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응? 그러니까 여기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최근에 이게 2배, 3배 이상 오른 종목들. 그렇잖아요? 그럼 고점권이든 바닥권이든 마찬가지예요. 고점권에서 찾든 바닥권에서 찾든 최근 들어서 2, 3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하락이 예상되는 관심 종목.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2, 3배 올랐던 종목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갔어요. 이쪽에 들어가 있죠, 이쪽에 개인들은. 응? 이쪽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본인들의 관심 종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계좌에 추정 예탁금이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계속 추정 예탁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 지금 현재 본인들의 계좌에 관심 종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그래서 본인들 계좌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계좌가 좋아져 있으려면 지금 본인들 계좌에서 관심 종목을 바꿔야 된다. 관심 종목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예상되는 종목, 하락 예상되는 종목, 그것을 지금 이런 중간에서 의미가 없겠죠. 이런 중간에서 이런 관심 종목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그래서 관심 종목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이 고점권하고 이 바닥권이다, 바닥권.
그런데 마침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시장이 와 있을 때, 이랬을 때 본인들의 관심 종목을 지금 시장에 맞게, 본인들의 계좌의 관심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 맞게, 시장의 지금 위치에 맞게 지금 관심 종목들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ETF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ETF에서 기본적으로 네 종목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올라갈 종목 건설업종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건설업종,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업종들, 그 나머지 업종들, 여기에 들어갈 업종들, 상승 예상되는 이 업종들은 결국 어떤 업종들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냐. 제가 얘기했죠. 그죠? 지나간 최근 이렇게 10년 이상, 10년 이상, 길수록 좋아요. 10년 이상,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 업종. 지금부터 해서 최근 10년 동안 올라간 적이 없는 업종. 그런 업종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쪽. 그런 종목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그 상승 예상되는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최근 5년 이내에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는 업종.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게 IT,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 몇 가지 업종들 있잖아요. 최근에 막 인기를 끌었던 업종들. 최근에 한 3년, 4년, 5년 동안 시장에서 중심에 있었던, 시장에서 인기를 최고로 끌었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의 그 종목들, 대장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최근에 10년 이상 오른 적이 없는 업종의 종목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준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관심 종목을, 남들하고 다르게 관심 종목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다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 관심 종목을 이렇게 짜서 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 관심 종목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 계좌가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자꾸 추정 예탁금이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이게 본인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관심 종목부터 바꿔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 관심 종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 종목이 이게. 그래서 주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이 정반대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첫째는 최소한도 실패를 안 하고, 일단은 실패를 안 해야죠. 그 다음에 실패를 않는 걸 넘어서서 성공하는 쪽으로 가려면 첫걸음이 이 관심 종목에 있다. 관심 종목. 그래서 이 관심 종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심 종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바닥권과 고점권,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바닥권이니까 바닥권에 맞게 이 관심 종목 원하고 관심 종목 둘을 따고, 이렇게 해서 새로 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서 저기 또 1300, 330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관심 종목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그래서 관심 종목이, 고점권의 관심 종목이 바닥권에 왔을 때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고점권에 갔을 때 이게 또 다시 바뀌어야 되고, 그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종목 1하고 관심 종목 2가 바뀌고, 그 다음에 고점권에 갔을 때 또 관심 종목 1하고 관심 종목 2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 관심 종목을 관리를 잘 해가야 된다. 관심 종목. 이 관심 종목 관리가 중요하다. 관심 종목 관리가 본인들이 이 종목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 관심 종목 관리가 이게 첫 번째 단계다. 1단계 첫 번째. 1단계 첫 단계다. 첫 단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본인들 관심 종목을 다 바꾸세요. 있는 종목 다 지워버리고 새로 짜세요. 새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ETF 네 종목은 지금 나오니까 ETF 네 종목에다가 제가 건설업종 종목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건 알고 있는 거고, 건설업종 말고 지금 지나간 10년 동안 두세 배 올라간 적이 없는 종목이 아니고 업종이에요. 업종. 그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KT 같은 종목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그게 왜 올라가냐? 그 통신업종이 마찬가지예요. 통신업종이 지나간 15년, 20년 동안 이 두 배, 세 배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업종들이 몇 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업종들을 찾아서 그런 업종들을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종목에 이렇게 거기에 대장주들 있잖아요. 대장주들. 응? 통신업종 같으면 해서 SK텔레콤, 뭐 KT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대장주들 한두 개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이게 관찰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사진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6개월도 보고 1년도 보고 2년도 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2부에서 강의 2부에서 설명드리는 그 기술적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가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기술적 해석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얘기한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종목들의 이렇게 움직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그 관심 종목이 그 개인들은 관심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종목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 의미 없다. 오히려 그렇게 모아놓은 관심 종목들이 결국 본인들 계좌에서 사고를 친다. 그것도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를 친다. 이 얘기죠.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세요. 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뭐, 한 이틀 걸쳐서 막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선을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금 여기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6개월 전에 여기 내려왔던 요 자리를 이제 여기 깨느냐 안 깨느냐 지금 그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안 깨고 여기서 돌아 올라가느냐 이렇게 돌아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이제 방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이선 제가 그려놓은 요선 이 설명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요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거의 99%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게 되면 아직 깬 건 아니에요.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 이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내려오면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쯤 되겠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1800, 어피트 기준으로 한 1800. 그러니까 2000, 지금 2000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20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2000만 원을 깨고, 아마 이게 아마, 뭐 가격을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아무튼 아마 많이 내려가면 어쩌면 그 한 15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근처? 그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그것은 이제 꼭 그렇게 그 가격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안 좋은 거냐?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깨려면 여기처럼 그냥 확 깨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처럼 한 번에 확 깼다가 올라가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로 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평선 모으고 있으면서 그 세력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악재냐 호재냐. 근데 이 바닥권에서는 뭐 여전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더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 더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 포함해서 여기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여기는 바닥권이다. 그죠? 고점권은 여기가 고점권인 거고, 여기가 마치 고점권처럼 얘기하는 분들인데, 여기가 고점권이었던 거고, 지난 걸로 보면, 여기가 고점권이었던 거고, 지금 여기하고 반대죠, 여기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그건 바닥권이다, 여전히. 이걸 고점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여기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개인들한테는 몇백만 원이 엄청 크잖아요. 개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마치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내려왔다가 아마 여기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 선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쫙 올라가든 여기서 뭐 횡보를 하든지 그때 이제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진짜 여기 내려오면 여기야말로 정말로 여기야말로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게 이제 이게 저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고가 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가 매수를 하는 거고, 고가. 그죠? 이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바닥권에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선하고 만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이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이게 절호의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내려온 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 내려오는 게 이게 내려오면 큰일 나는 데가 아니고 오히려 내려오는 게 좋다. 여기까지 어차피 내려와서 시간도 이렇게 많이 끌은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깨고 그래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알트코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손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를 깨면 진짜 알트코인들은 진짜 막 마이너스 90 몇 프로짜리도 막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90 몇 프로짜리.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갈지는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 비트코인이 뭐 무슨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또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일부 있던데, 그건 그러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진짜 좋은 기회가 온다,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가. 이때는 정말로 수강생분들은 만약에 여기까지 깨고 내려오면 이때는 비트코인 하나씩은 정말로 다 사셔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게 내려오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라리 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왔으면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오고 시간도 이렇게 끌은 바에는 응? 차라리 여기 선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뭐 월봉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니까 막 이틀 막 이렇게 10몇 프로씩 이틀 쫙 떨어지니까 복리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이틀 15% 10%씩 이틀 떨어지면 그게 거의 20%가 넘어 20% 복리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거의 20% 이상이 쫙 떨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지니까 알트코인들은 막 더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손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지금 위치에서 지금 이제 방향을 지금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갈지 이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2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번으로 내리면 그때 비트코인을 더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온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비트코인 이렇게 내려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제가 드렸던 뭐 니플도 니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플도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데 서다만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이 니플도 이만큼 내려왔지만 뭐 월봉으로 보면 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니플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비트코인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내려오니까 이것도 같이 내려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월봉이에요. 월봉. 그동안 제가 일봉 보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 이틀 걸쳐서 급락 비슷하게 쫙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봉을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더리움도 비슷해요. 이더리움도 월봉으로 보면 이더리움도 지금 요 선 안에 이평선 두 개 사이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깨고 내려면 이더리움도 같이 깨고 내려가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코인의 대장은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을 거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또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방향을 잡을 거다.
그래서 코인 전체의 대장은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코인 시장의 전체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아까 비트코인이 거기를 깨냐 안 깨냐 그게 중요한데, 저희야 뭐 알트코인을 뭐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죠. 거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난리가 나니까. 만약에 여기 비트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알트코인들. 제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알트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막 마이너스 90% 이상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90% 이상 이렇게. 저희야 뭐 알트코인을 뭐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온 바에는 좀 더 내려갔다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아주 좋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희망대로 될지. 그것은 이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막 어떤 막 이렇게 큰일 났다, 막 무슨 그 절망을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가 매수, 최대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 희망. 여기에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비트코인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거야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회복이 다 되면서 저기 높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비트코인이야 그리고 또 망할 것도 아닌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이 악재들 있잖아요. 악재들이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 악재가, 모든 악재가 다 나온다. 모든 악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그 최근에 뭐 FTX 뭐 거래소 뭐 이 문제 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한 이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막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낸스, 그때 몇 년 전에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망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막 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러나 시장이 그게 출렁거렸을 때 그때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때 매수를 했으면 아주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 아니다.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이게 역사를 알고 보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악재는 최대한으로 다 내놓고, 그래야 개인들이 무서워서 다 던지고 떠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보면. 지금 개인들 중에 이렇게 비트코인 사서 버티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때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2차 매수, 3차 매수를 꼭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같은 생각지 못한 악재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에는 3차 매수까지 간다는 얘기죠. 3차 매수까지 제가 드렸던. 웬만하면 3차 매수까지 안 가지만 이렇게 최대한의 악재가 나왔을 때는 3차 매수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매수라는 것은 돌발 악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그 시장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량주나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3차 매수가까지 염두에 두고서, 뭐 그런 가격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최대 악재가 나오면 3차 매수가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금을 일부라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아무튼 경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내려와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이렇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끌고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아까 제가 밑에 그려놨던 요선까지 차라리 내려왔다 가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사항을 그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것은 또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이게 저희야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계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자, 계좌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 드디어 이제 3천으로 올라서잖아요. 이게 지난주만 해도 이게 2,800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제가 이 계좌는 이게 종목 교체를 한 계좌다.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한 계좌다. 종목 교체를 다 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똑같이 한 거예요. 수강생들한테 제가 30% 정도 하시라고 했잖아요. 30% 정도. 이 계좌도 30% 정도, 30% 정도 한 계좌입니다. 근데 이게 계좌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추정 예탁금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런 숫자들은 의미 없어요. 이런 숫자들은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숫자예요. 그때그때 잠깐 보이고 흘러가는 숫자고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정 예탁금이다. 이 추정 예탁금. 제가 추정 예탁금. 그래서 추정 예탁금이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좌에 있는 수익이 나 있든 손실이 나 있든 원금 근처에 있든 그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추정 예탁금이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계좌를 관리한다는 것은 종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 추정 예탁금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추정 예탁금을 관리해 가는데 내 계좌에 있는 추정 예탁금이 나중에 시장이 고점권에 가 있을 때 시장이 나중에 저기 3,300 이상 계좌 가 있을 때 이 추정 예탁금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추정 예탁금 대비해서 두 배가 돼 있을 거냐, 세 배가 돼 있을 거냐, 그 이상이 돼 있을 거냐.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중간에 종목을 잘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근데 중간중간이 아니고 특히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종목도 바닥권에 있으면서 최소한도 그 종목이 수익을 빠른 속도로 해서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100% 많게는 한 200%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복리로 만들어 가야 그래야 이렇게 추정예탁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라져 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런 것을 이제 수강생들이 지금 뭐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을 때 이랬을 때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바꿔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까 제가 종목 드리면서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아까 오늘도 새로운 종목,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지만 거기에 아무튼 좀 집중을 하셔서 아무튼 본인들 계좌를 관리하시라 종목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이야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과감하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원금 근처에서 버려야 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약 손실 상태에서 버려야 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종목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마이너스 40%에서 버려야 될 종목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종목을 버리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 30%든 마이너스 20%든 마이너스 40%든 그걸 빨리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종목 교체라는 거죠. 그게 종목 교체. 그게
그래서 제가 속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속도 얘기. 그래서 추정 예탁금이 고정권에 있을 때 추정 예탁금만큼 빨리 그 추정 예탁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도를 붙여서 가려면 제가 얘기하는 이런 종목을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리고 좋은 테마가 이렇게 큰 테마, 좋은 테마가 이렇게 두 개나,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유신 같은 종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면은 네옴시티로 붙었다가 또 저쪽 우크라이나로 붙었다가 그래요. 그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게 그 테마가 크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는 그 저희가 했던 그 유신 같은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어떤 때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됐다가 어떤 때는 또 네옴시티 종목이 됐다가, 이것은 왜 그러냐? 아니, 세력들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느냐? 음, 세력들이 갖다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 걸 뭐 분석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응? 그래서 제가 분석하지 말라 자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던 이 계좌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종목을 집중해서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인들 계좌도 이 계좌처럼 이렇게 달라져 갔으면 좋겠다. 이 계좌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3천, 지금 3천 넘었으니까 일단 3천 넘어가면 여기서 이게 3,500 가고, 그죠? 3,700 가고, 4천 가고, 그러면 여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게 종목 몇 개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종목이, 이 계좌에도 수강생분들처럼 종목이 막 50종목, 60종목 되는 계좌예요. 이 계좌도. 이게. 응? 근데 종목 한 서너 개 가지고 계좌를 좀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게 종목 교체예요, 종목 교체. 이게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으로써 이렇게 잘 봐두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 실력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좌가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매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매주 매주.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도 이 계좌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1년 후, 2년 후 계좌가 자꾸 좋아져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그때그때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제가 늘 해서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된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에 맞게, 때에 맞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 교체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만 한다. 특히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만 한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바닥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제가 안 간 종목 있으니까 그 종목이라도 빨리 하시라고. 그게 데모였잖아요. 그 데모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가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해서 간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는데 일단은 일단 환율을 봐야죠. 환율. 오늘 투자자 배배. 자, 오늘 그 수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아니고 이 수급이에요. 수급.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수급. 이거 수급이 바로 이게 이제 세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급이 바로 세력인 거예요. 수급이.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샀고 어떤 세력들이 팔았냐. 특히 시장에서 큰 손인, 큰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개인들이 샀잖아요. 벌써 코스닥 이게 개인들이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얘가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면 시장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별로 재미없다. 거기다가 외국인도 팔았고 여기 기관도 팔았고 이런 거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기관이 팔고 반대로 개인이 또 많이 사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지수가 안 좋다.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하락하거나 조금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수급은 그다지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환율, 제가 계속 얘기했던 환율을 보면, 자, 환율이 드디어 떨어지잖아요. 보세요, 환율이. 제가 환율이 이렇게 횡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횡보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결국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점.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를 좀 깨고 내려갔잖아요. 여기 깨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환율은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본 게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오르긴 하겠죠. 이렇게 오르긴 하겠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건 반등이다. 반등. 반등. 어차피 하락으로 가는데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은 저희가 하는 이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 환율의 흐름은 이게 긍정적이다. 드디어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런 날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환율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꺾이는데도 또 막 IMF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환율 얘기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보면 그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환율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제가 환율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고점권에 있을 때부터, 여기 고점권에 있을 때부터 계속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게 꺾여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내려가니까, 여기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 삼성전자를 사니까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달 사이에 몇 조를 샀잖아요. 몇 조를. 그 개인들은 몇 조를 팔고 이렇다니까요.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몇 조를 팔았고 한 4조, 5조를 팔았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4조, 5조를 샀고 이렇게 항상 반대로 가요. 이게 모아놓고 보면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뭐 기관인 살 때 있고 외국인 살 때 있고 개인 살 때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급을 볼 때는 제가 이제 하루하루를 보죠. 하루하루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수급은 이게 누적이 중요하다. 누적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죠?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래서 외국인이 샀느냐, 팔았느냐, 외국인이 산 게 맞느냐, 파는 게 맞냐, 외국인이 몇 조를 샀느냐, 외국인이 몇 조를 팔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내려가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그 삼성전자를 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 지수가 올라가고 그건 좋은 거죠. 우리 시장한테. 결국은 환율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지. 여기.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여기 1200까지 내려갑니다. 1200까지. 금방은 안 내려가겠죠. 시간이 걸려서 내려가겠죠. 시간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잠깐 보시면, 헤이 주식시장을 보면, 헤이 주식시장 뭐, 나스닥이 막 폭락은처럼 얘기하는데, 뭔 폭락을 해요, 나스닥이. 여기 보면 차트가. 여기 이거 하루 내려온까지 또 막 폭락했다고 얘기하는데, 뭔 폭락이에요,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매스컴이 얘기하는 거 그냥 하루 올라가면 막 폭등했다고 급등했다고 얘기하고 또 이게 하루 이렇게 또 좀 큰 폭으로 내려가면 또 급락했다 폭락했다 그리고 그냥 온갖 악재를 갖다 붙여대고 응?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면 이 나스닥은 어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느냐. 여기 일단은 여기 이평선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 나스닥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좀 상방으로 가고 있다. 상방으로 막 큰 막 이 각도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져서라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게 지금 나스닥이 지금 막 지금 크게 보면 하락하고 있지만 재밌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나스닥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하고 있다는 단기적으로. 저 이제 반등이지만 결국 나스닥이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비트코인이 이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달러가 지금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꺾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악재가 나왔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나스닥하고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나 우리 코스피가 좀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제는 이렇게 커플링 돼서 가는 게 아니고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그 나스닥 올라갈 때 거꾸로 아니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이게 반대로 또 나스닥이 내려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각자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디커플링이죠. 그게 디커플링.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디커플링 상태로 지금 접어들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좀 그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디커플링이 되면 좋은 거예요.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 되면 안 좋아요. 커플링 되면 디커플링 되면 좋다. 오히려 자, 그 우리 시장은 뭐 잔잔해요. 우리 시장은 뭐 우리 업종 보시면 우리 시장은 끄떡없잖아요. 우리 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잘 버티니까 우리 시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쳐져서 가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코스닥도 뭐 이렇게 뭐 수급은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도 제가 얘기한 이렇게 횡보도 아니고 이 코스닥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코스피를 보면 이게 횡보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이게 아무튼 상승하고 있다. 상승.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다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연말이면 2,500, 600 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2,400 왔잖아요. 2,400. 2,400. 2,400.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60일 이평선. 녹색이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그건 시장도 그렇고 이평선을 보실 때 특히 추세를 보실 때 이렇게 60일 이평선을 지금 넘어갔잖아요. 60일 이평선. 아직 코스닥은 60일 이평선 안 넘어갔죠. 근데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60일, 120, 240, 240. 여기가 240이잖아요. 240.
제가 그려놓은. 그러면 일단 60일 이평선을 넘어서면 여기 120선을 넘어서 240까지는 간다. 그럼 지수가 얼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2600 정도 되잖아요. 2600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들이 앞으로 미래의 이평선들이 어떻게 그려질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지수든 종목이든 미래의 어떤 종목의 주가든 아니면 이렇게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아니면 나스닥이든 뭐 아무튼 아까 비트코인이든, 그래서 이평선, 이평선에서 이렇게 추세를 볼 때, 이평선에서 추세를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평선에서 추세,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62평선, 62평선. 62평선.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 종목도 시장도. 그래서 62평선이 이렇게 꺾이느냐, 6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느냐, 62평선이,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다가 위로 꺾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세가 바뀐다. 추세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6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위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일단 241선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 미래의 흐름을 좀 더 확률이 높게 미래의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얘기하고 지금 뭐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기술적인 해석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돼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닥권이니까 제가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 하지. 저기 고점권 같으면 제가 반대 얘기해요. 고점권 같으면 내려가 있을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겠죠. 고점권에 있으면.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할 때 아까 61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61선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 추세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61선의 추세를 누가 만드냐? 역시 세력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61선의 이 방향을 이렇게 내려둔 방향을 이렇게 상방으로 잡는 거 누가 하냐? 이거 역시 외국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뭐 가지고? 삼성전자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아주 튼튼하잖아요.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아주 음, 아주 강하잖아요. 보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여기 6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62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종목들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턴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62선이 올라간 건 아닌데, 62평선이 이렇게 지금 완만해지잖아요. 상승은 아닌데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면 62평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일단 122선을 거쳐서 240, 여기 240이잖아요. 이게 240, 이게 240.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가면서 만난다. 여기가 얼마일 거냐? 여기가 한 7만 원대, 뭐 8만 원대, 요게 될 거란 얘기죠. 가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거의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해석을 잘하면 그 속에 수급이며 뭐 재료며 악재며 호재며 시장 흐름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얘기했던 이 기술적 해석 속에는, 제가 얘기한 이 지금 기술적 해석 속에는 이 선반영된 게 그리가 있던 선반영, 후반영이 아니고요. 이 개인들이 하는 이 후반영이 아니고 선반영 효과가 이 기술적 해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해석하면서 나중에 이게 이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쪽 얘기는. 응? 이쪽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이쪽 한 방향으로 얘기죠. 한 방향으로. 그걸 제가 뭘 보고 얘기해요. 저 61선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61선을 보면서.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지만, 제가 볼 건 다 보면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추가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린다. 수강자분들한테는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흐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좋다고 얘기를, 그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삼성전자는 이때도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니까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진 우량주 카카오는 제가 뭐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카카오는 저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판단해요. 바닥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61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갔잖아. 하방.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상방으로 잡으려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 위로 이렇게 쳐냈을 때, 그때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앞으로도 제 62평선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미래의 그림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62평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근데 지금 바로 그려진 게 아니고 아마 몇 개월 후에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지금 당장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종목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근거를,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잡아야,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근거라는 게 무슨 근거냐, 이 기술적인 해석을 얘기한 거죠. 기술적 해석상의 근거를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잡아가야, 그래야 이게 관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관리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중장기라는 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2배짜리, 3배짜리 그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아무튼 반복해서 설명해드리면, 반복해서 이게 수강생분들까지 되도록, 이게. 그 다음에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바닥을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바닥이. 근데 역시 여기 보면 62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62평선이. 그죠?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갖고 나중에 이렇게 완만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 나중에 SK 바이오선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죠.
어차피 제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 이평선이며 뭐 그 거래량이며 그런 건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이평선 중에서 그 많은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여기 5이평선도 있고 12평선도 있고 20, 60, 120, 240 있는데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때는 62평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거 아는 분들 드물어요. 이게 뭐 아는 분들도 있지만 다 알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알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고 이렇게 해석을 실제로 해가고 그래서 또 관리를 해가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분들이 그 개인들 중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해도 그 차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아까 제가 실력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쌓이면서 본인들 실력이 알게 모르게 늘어가면 실력이 이렇게 하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쌓이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제가 드리는 종목 밖에서 어떻게 돈 벌 건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왕이면 그래서 교육도 제가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편집돼서 바로 보내드리고 하지만 이게 바쁘고 강의를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그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을. 자, 그러려고 어떻게 뭐 이렇게 교육 등록도 하시고 한 거니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 타이밍에 맞게 들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량주 제가 알기로는 우량주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별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테마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개별주 몇 개를 보면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린 범양건영 보세요. 범양건영을 보면 여기 지금 거래량 지금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보면 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개인들 눈에는 이게 차트를 잘 볼 줄 모르는 개인들 눈에는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림이야. 안 좋은 그림. 그 개인들 눈에는. 그러나 세력 입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세력도 빨리빨리 가고 싶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응? 응? 그래서 이게 개인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은 글이지만 이게 세력들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잘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거래량도 그냥 쫙 없다가 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이게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이거 개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어요? 거래량이며 이평선이며 그다음 캔들들 흐름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응? 여기 드디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게 거래량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기 앞에 물려 있는 여기 개인들 물량 뺏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개인들 물려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매물대 여기에 길게 걸쳐서 개인들 여기 물려 있는 응?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뭘 기다리겠어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은 응? 뭘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리고 뻔하잖아요. 이게 본전 오면 팔겠다. 이거죠. 본전 오면 팔겠다. 이거잖아요. 본전 오면. 그 제가 얘기했지, 그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이게 본전 심리가 다예요. 개인들 왜? 이때 이때 못 팔았으니까 손절이든 익절이든 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냥 몇 달을 기다린 거예요. 몇 달을 몇 개월을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쫙 보면 드디어 이제 개인들 물량을 이런 데서도 많이 손절을 통해서 뺏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여기서 뺐고 또 여기서 뺐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계속 이제 뺏어가면서 그 그림을 그려 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이 지금 얼마 있어요? 얼마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뭐 이거 지금 아무튼 여기 지금 한 4천 원 돼 있는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이평선 62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가자. 그지만 한 1주, 2주, 3주쯤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62평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때 여기 범양근영 가격은 쫙 위에가 있을 거다. 위에. 거기 상한가를 거쳐서 가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든 아무튼 그거에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달려 있지만 아무튼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런 그림들을 이런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눈에 잘 익혀 놓으시라는 거죠. 눈에. 다음에 또 좋은 종목을 찾으시려면 본인들 혼자 힘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시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은 종목 가지고 계속 매주 반복 설명드리는 게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보면서 이 패턴들을 눈에 이렇게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패턴들을. 응? 그게 본인들 실력이 드는 거니까요. 나중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눈에 딱 익어 있어야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볼 때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면 이거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반대로요. 개인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세력들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고 있는데 이제 세력들이 잘 그린 그림이 뭐냐는 얘기죠. 그 개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의미가 없고요. 세력들이 공들여서 그려놓은 그림의 패턴이 뭐냐 얘기죠. 제가 그런 설명들을 종목 가지고 여러 개 설명했잖아요. 그동안 1년 이상 거쳐서. 그 종목들을 제가 바꿔 가서 설명하고 그 종목을 계속 몇 개 고정시켜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패턴들을 잘 이렇게 눈에 익혀 놓으라는 얘기예요. 눈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면 그게 본인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나중에. 본인들 혼자서 이렇게 기술적 해석을 할 때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캔들이나 보고 있고 이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 데모도 보세요. 데모 저희가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벌써 보세요.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 없다가 여기 딱 거래량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설명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서 개인들 물량, 개인들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 물량을 뺐고 그리고 어느 정도 뺐었다 싶으니까 여기 거래량 만들면서 그쵸? 여기 제가 설명했던 그림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래량 주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 속에 이게. 그러면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더니 거래량 주는데 거래량이 줄면 이것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냐? 이 얘기죠.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런 게 아니고 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이게 예상이 돼야 되는 거 예상이. 이게 종목을 찾아서 관리를 하려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쯤 사서 이걸 관리하면 때가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그래야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판단이 돼야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이런 데서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을. 왜 종목 교체를 하고, 뭐 집중을 하고, 이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이게 그려지기 전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집중을 하고, 이 종목 교체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이것을 이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이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종목을 들을 때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설명할 것도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그게 경험치인 거예요. 경험치.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턴들을 자꾸 눈에 많이 넣어놔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본인들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 여기 마찬가지, 유신도 마찬가지. 유신도 그림 비슷하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데가 이런 데인데, 그렇잖아요. 분할매수 하라는 데가.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튼 상한가인지 뭔지 아무튼 이렇게 쫙 가고 나서, 여기도 비슷한 게 거래량 주는데, 여기는 비슷하게 내려오죠.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그럼 이게 지금 하락하려고 오는 거냐? 아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얘기했던 이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모아지면 이게 또 방향을 이리 잡든지 이리 잡는데 어디로 잡을 거냐. 그 얘기죠. 어디로 잡을 거냐. 방향. 그래서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이제 이 뉴스를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세력들은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 이상 확률로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언제쯤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게 경험이 엄청 쌓여 있으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응? 그걸 그냥 촉으로 감으로 아는 거죠. 본인들 경험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보면 저 그림이 지금 잘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이건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 이 조정을 거쳐야 또 다음 단계로 이 가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조정을 거쳐야. 여기를 넘어서 가려면. 이 조정을 거쳐서. 그 여기서 개인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들을. 여기서. 자, 유신, 또, 저희가 또, 히림. 히림도 보세요, 히림도. 히림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여기 넘어간다. 넘어가려고 그리는 그림이다. 넘어가려고 가는 그림이다. 이게 저희도 이런 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 조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그 상한가 하나 내지 뭐 이렇게 뭐 하나 나오면 저희 계좌가 그냥 거의 플러스 100% 근처로 쫙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복리로 가니까 복리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하나 플러스 약간 알파만 나와도 이게 100% 근처 쫙 가는 거예요. 100% 근처. 이게 복리예요, 복리. 이게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죠. 자꾸 그것도 이제 종목을 들고서 실제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계좌에서 봐야죠. 내 계좌에서. 이왕이면 이게 나무 계좌에서 구경을 까라. 내 계좌에서 내 계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쌓아가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건설주들이 흐름이 바뀌잖아요. 보세요. 건설주들은 제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건설주들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도 이런 데서 상한가 한두 개 나오면 그냥 여기 간다니까. 여기 간다. 그 여기 62평선 이렇게 하방하는데 여기 62선 올라탔잖아요. 그 여기서 좀 올라가면 이제 62평선이 이렇게 완만해서 이렇게 상방으로 턴하면 그때는 이미 여기 벽선 뭐요? 대우건설 가격은 이미 여기가 있다. 여기 62선 이렇게 상방으로 턴하면 이미 여기 가 있다는 얘기. 여기가 있다. 이제 그런 그림들을 나중에 잘 보시라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그려질 그림이니까 나중에 그게 뭐 일주 뭐한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흐름들이 다 괜찮아요. 보면은 특히 건설주 쪽의 흐름들이 좋다 이런 얘기고 지금 저희가 건설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저희는 지금 제가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 집중해야 되는 종목 그 집중해야 되는 종목에 이왕이면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좀 넣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승부를 봐야 그래야 이게 종목 몇 개 가지고 본인들 계좌가 복리로 연결이 돼서 이 종목에서 벌고 또 저 종목 가서 벌고 그 벌은 돈 가지고 또 저 종목 가서 벌고 이러면 복리가 되는 거예요. 복리. 그렇게 해서 한 세 번, 네 번만 이렇게 거치게 되면 복리를 한 세 번, 네 번만 거치게 되면 그러면 본인들 계좌 아까 추정예탁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5, 6개월 내년 한 3월, 4월 제가 얘기했던 내년 한 3월, 4월 정도면 그런 복리 과정을 한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거치게 되면 본인들 계좌의 추정예탁금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시장도 그렇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만 이렇게 이제 이틀 급락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아까 했듯이 비관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바라던 바예요. 그 부분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천몇만 원 내려오면은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 하나씩은 다 사셔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가격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비관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희망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또 그때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제가 또 이거 희망사항이고 그게 아까 제가 했듯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 2주 후면은 방향이 어느 정도 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나머지는 시장도 그렇고 우량주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뭐 건설업 섹터들 있잖아요. 건설 쪽에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 흐름들이 지금 다 좋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건설주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네옴시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건설주, 여기 재건 요거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리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선반영돼서 가는 거예요. 선반영돼서 가격이 먼저 움직여 간다. 그 세력들이 미리 관리를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괜찮은 호재 비슷한 것만 나오면 뉴스로 나오면 그때 가격을 딱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개인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딱딱 시켜놓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게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에서 지금 쫙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이 이제 첫날인데 지금 흐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결국은 계좌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투자의 내용도 바꿔주고 그 결과도 바꿔준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